오늘 만나보신 모델은 집을 대표하는 최상급 모델, 국내를 기준으로요, 그랜드 체로키의 롱휠 버전인데요, 공식적으로 그랜드 체로키 L이라고 불립니다. 국내에서 요구되는 조금 더 넉넉한 공간,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집답지 않은 이런 실내 구성들이 너무나 눈길을 많이 끕니다. 매우 고급스러운데요. 자, 집 그랜드 체로키 L이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랭글러가 대단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집은 정말 소수를 타겟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중적인 그런 SUV로서도 충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는 판매량으로 봤을 때 아주 많이 팔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모델을 제가 오늘 처음 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중앙일보 올해차 심사 현장에서도, 거기서도 충분히 타봤는데, 다른 것보다 이 실내 구성 쪽에서 만족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차를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그 코티 현장에서 직접 타보고 나니까 경쟁력이 높아서, 이것도 우리 한번 다뤄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지금 이 차를 타게 됐거든요. 참고로 밸류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 어떤 가치, 다른 것보다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인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보자고요. 일상 주행을 할 때 그랜드 체로키 L, 나름대로 신경 쓴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서스펜션 부분에 신경을 썼죠. 덕분에 조금 더 안락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쟁력이 되는데, 특히 이와 같은 큰 차체를 가진 SUV로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족을 뒷좌석에 태웠을 때 승차감이 좋지 못하다면 아무래도 조금 미안해지게 되겠죠. 현대차도 사실 팰리세이드 뒷좌석 승차감이 좋지 않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도 페이스리프트 때 이런 점들이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자, 그랜드 체로키 L은 충분히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체가 크고 이 차의 방향성 자체, 정확히는 집의 방향성 자체가 오프로드를 감안하기 때문에 차량의 거동, 이 부분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명 SUV를 택하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다양한 노면을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여기에 편안함을 부여한 것이 지금 그랜드 체로키 L의 장점인 만큼, 충분히 이 차 컨셉에 비춰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디자인부터 볼까요? 그랜드 체로키 L의 디자인은 집의 최상급 모델 그랜드 외고니아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면부가 다부져 보이죠? 지프를 상징하는 7 슬롯 그릴도 멋집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간격이 넓어진 것도 특징이죠. 측면을 볼까요? 지프의 상징 중 하나, 사다리꼴 휠 아치가 보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런 전통을 계승하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이번 모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휠 베이스와 긴 차체죠. 균형감을 잘 살린 것도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는 의외로 차분한데요. 그래도 램프 등을 최신 스타일로 꾸몄죠. 범퍼 하단에 머플러를 연결한 것도 특이하죠. 이제 집 그랜드 체로키 L의 각 디테일을 볼까요? 디자인 자체는 과거 그랜드 체로키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차체가 좀 더 길어졌죠. 그리고 세련미 넘치는 디자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집으로서 매우 선방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엔진 부분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거의
사골급 엔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3.6L V6 엔진. 자, 잠시 파워트레인 얘기를 해볼까요? 집이 얘기하는 엔진의 공식 표기를 볼까요? 3.6L V6 24밸브 VVT라고 얘기를 합니다. VVT라는 언급만 봐도 엄청나죠? 현대차가 VVT 기술을 쓰기 시작한 것이 대략 2002년에서 2003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3.6L 엔진이 얼마나 유서 깊은 엔진인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사양의 엔진이 나온 것은 대략 한 올해 기준 10주년 정도가 됩니다. 자, 다 같이 축하해 주자고요. 엔진의 최고 출력은 286마력, 의외로 높은 회전 영역인 6400rpm에서 이 출력을 뽑아낼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출력을 제대로 쓰려면 엔진의 회전 영역이 7000rpm 정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일상을 감안한 마력 세팅은 아니죠. 최대 토크는 35.1kgm/m인데 효율성은 무난합니다. 토크도 4000rpm 사이에서 나오는 만큼 일상을 타겟으로 한 느낌이 들죠. 마력보다는 토크 밴드가 더 좋네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이고 기어비는 약간 긴 느낌이 있습니다. 반응도 조금은 느리고요. 그래도 집 모델답게 구동 시스템의 매력이 있는데 집은 여기에 있는 시스템을 쿼드라트랙 2, 4x4라고 부릅니다. 오프로드에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답게 2스피드 트랜스퍼 케이스를 갖고 있고요. 로우 기어를 사용할 때의 기어비는 2.72대 1입니다. 집은 이 로우 기어의 기어비를 꽤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요. 지금도 다치 등의 일부 모델에서는 이 기어비를 사용하는 만큼 검증된 기어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4륜 시스템은 여러 센서를 활용해 토크 배분을 탄력적으로 하는데요. 주행 모드도 5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셀렉 터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랜드로버의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변속기의 반응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 변속기의 어떤 그런 빠른 시프팅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변속을 부드럽게 가져감으로써 승차감을 높여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매력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승차감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 욕심이 조금만 더 직결감 이런 것을 보여준다면 좀 더 매력적인 그랜드 체로키 L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머지 요소들이 정말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를 봐야 될 텐데요. 이번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처음 이 차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 차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타야 하는 그런 차니까. 그래서 시승을 하려다 취소를 했었죠. 그러나 우연히 만난 그랜드 체로키 L 많이 달랐습니다. 도어를 열 때부터 미국차답지 않은 느낌을 보여줬는데요. 장인의 수작업 공정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하죠. 도어 트림부터 고급스럽습니다. 이건 전혀 미국차답지 않아요. 계기판도 10.25인치 디스플레이로 꾸며졌고요. 디자인도 심플하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가죽의 질감도 좋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10.1인치인데 깔끔한 느낌, 반응성도 좋았고요. 집은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데 평균 정도는 분명히 됩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모델은 서밋 리저브 트림인데 프리미엄 팔레모르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이 가죽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1열은 마사지 기능도 지원하고요. 2열은 세미 버킷 타입인데 열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은 당연히 넉넉했고요. 승차감도 좋았죠. 그리고 3열 어떠신가요? 최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에스컬레이드 타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공간이죠?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볼까요?
다른 것보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건 뭐 사실 스텔란티스 모델 가운데서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제는 같은 그룹에 묶인 마세라티가 빨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달면 좋겠네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 집 쪽 이 그랜드 체로키 L이 더 낫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차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자, 맥켄투시 나름대로 홈오디오 시장에서는 제법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그 램프 컬러를 통해서 특히 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를 위해서 찝은 아날로그 방식의 레벨 미터를 달지는 않았지만 디지털로 구현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음악을 이제 재생할 때 보면 조금은 이제 렉이 있거든요. 때문에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가 있지 실제 우리가 홈오디오에서 봤었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사실 애프터마켓용 카오디오도 있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감성적 측면에서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찝으로서는 뭔가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음질 부분인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재즈 그리고 클래식을 들었을 때 이 사운드 시스템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요. 반면 이제 조금 둥둥둥둥 하는 락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약간은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운드 시스템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 시스템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커버 같은 경우도 제법 클래식한 그 오디오의 멋을 내주고 있고, 네, 적어도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죽을 비롯한 색감 자체의 처리를 잘했고, 네, 우드 패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요소고요.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좀 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네요.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때, 자 코너링을 하고 있는 환경, 이때의 안정감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바디롤 자체가 제법 있는 편이지만 나름대로 스티어링 휠 조작할 때 프론트 쪽에 움직임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가고자 했거든요. 이처럼 조금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SUV로서는 좋은 편에 속하는 만큼 핸들링 측면에서도 무난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어 특성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지향하게 되고요. 4륜구동 시스템도 탄력적으로 반응하는데 집 역시도 이 터레인 시스템에 대한 세팅을 잘하는 편입니다. 자, 랜드로버, 저 개인적으로는 랜드로버 쪽의 이 세팅 능력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집만 해도 다양한 환경을 아우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시스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이 차로 오프로드를 들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타이어 때문에 그런데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를 사용하죠. 자, 고성능 타이어죠. 패턴만 봐도 서머 패턴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타이어의 스피드 레인지가 조금은 낮습니다. H급이죠. 네, 시속 21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이 차 자체가 초고속을 지향하는 모델이 아닌 만큼 그래도 오이 타이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잘 타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이어 그립, 우리가 P0에 기대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그립이 떨어집니다. 이 차의 이제 본질적인 것이 온로드 SUV로서 정말 엄청나게 빠른 그런 코너링을 지향하지 않는 만큼 차량 성격 자체를 어느 정도 도심에 맞추고, 그러면서도 오프로드를 감안하긴 했지만 오프로드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타이어 패턴 등이 조금은 맞지 않은 만큼 이 차의 성격 그리고 타이어의 성격을 감안하시고 도로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4륜이지만 이런 패턴은 겨울철 노면에서 다소 불리합니다. 자, 앞서 제가 이 파워트레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차가 얼마나 달릴지 한번 성능을 볼까요? 일상 주행 때는 그냥저냥 타협할 만한 그런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대 발진 가속을 끌어낼 때는 조금 달랐는데요. 시험 결과 시속 100km까지 걸린 시간은 8.77초로 나왔습니다. 배기량을 감안하면 꽤 실망스럽죠? 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네. 조금은 실망스럽죠. 다른 것보다 이제 대부분의 모델들이 요즘에 뭐 차저를 얻는다든지 뭐 다운사이징 여러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을 내주는 것에 반해서 8초대 후반이라면 사실 썩 좋은 성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칩도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좀 더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트렌드가 또 스텔란티스 그룹 자체도 전동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단계적으로 이 전동화 기술을 넣어 줌으로써 현재 엔진을 활용은 하되 효율성을 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성능에서 중요한 제동력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최단 제동력은 무난했습니다. 37m 중반, 뭐 좋은 수준이죠. 하지만 후반에 40m를 넘나들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승객을 많이 태운 상태, 여기에 짐까지 적재했다면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최단거리를 놓고 봤을 때는 매우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제동 편차, 지속성을 놓고 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죠. 특히나 저희가 보는 선이 이제 한 2m 정도의 편차를 보는데 현재는 3m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까지는 제동력이 잘 나오지만 그 이유가 되면 이 제동거리가 다소 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제동거리는 의외로 좀 아쉽죠. 특히나 이 차는 이제 다인승차 환경을 고려하는 모델인데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제동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차의 중심적인 그 가치를 논한다면 편안함을 꼽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중알보 올해차에서 밸류 부분상을 수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밸류 부분상을 받으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가격 대비 충분한 가치를 가졌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차 가격을 볼까요? 엔진을 비롯해 일부 부족한 요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구성을 보면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죠. 적어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하나, 여기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높게 살 수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 물론 좋았습니다. 자, 가격 대비 구성, 이것 하나로 놓고 본다면 국산차와 비교를 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랜드 체로키 L이죠. 이 차에 들어있는 구성, 물론 뭐 파워트레인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보다 이 구성,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독일차 배지를 달았다면 이보다 못해도 2천만 원 정도는 더 요구를 했겠죠. 특히나 서스펜션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 이 차가 보여주는 부가적인 것들, 그를 통해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주는 만큼 정말 가성비 측면, 나는 뭐 사실 주행 성능 뭐 빨리 달리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타고 편안하게 가족과 즐기는 환경을 원해, 이런 분들에게 그랜드 체로키 L은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다면 이 최고의 밸류가 있는 모델, 뭐 가성비 있는 그런 모델로 그랜드 체로키 L 그리고 폭스바겐의 투아렉 정도를 꼽고 싶은데, 이 고급화된 분위기, 이것에서만큼은 폭스바겐 투아렉보다 현재 그랜드 체로키 L이 더 앞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연비를 볼까요? 정속 주행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의 연비는 리터당 11km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 차의 무게 잠깐 볼까요? 크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연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조금 더 효율을 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신 모델로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차에 끼워진 타이어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에이다스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화성에 있는 연구시설에서 시험을 했었는데 에이다스 부분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스텔란티스 모델들을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흔적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중간 이상 점수는 주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모델은 그래도 중상급 정도는 해내고 있다. 네, 오늘 만난 그랜드 체로키 L. 사실 집 브랜드는 저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뭐 랭글러도 뭐 개성은 있죠. 개성은 있지만 사실 타고 다닐 때 좀 불편한 것들도 많고 잡소리도 많이 나고, 사실 감성 하나로 타기에는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연비도 그닥이고,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 L을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구입한다면 충분히 구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전 투아렉이 더 땡기긴 해요. 뭐 그건 이제 사람의 취향 차이인데, 자, 편안함을 바탕에 두고 내 가족을 위한, 정말 가족을 위한 솔루션으로 접근한다면 그랜드 체로키 L은 충분히 가치를 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이번에 많이 놀랐어요. 저희가 이 차를 원래 다루려고 했다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냥 드랍 시켰는데, 다시 저희가 타게끔 된 이유가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오늘은 가격 대비 구성에서 정말 이건 뭐 현대차 뺨치고도 남을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집 그랜드 체로키 L을 만나봤습니다. 자, 넉넉한 공간은 더미예요. 아, 더미, 그 더미 말고